오늘은 은퇴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고백 중 하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유를 얻었는데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속박에서 벗어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정반대의 이야기가 더 자주 들립니다. 직장을 떠나고 난 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돈도 건강도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도 그렇습니다. 한 대기업에서 25년간 근무했던 50대 후반의 남성 어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자유만 있으면 뭐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라고. 그래서 은퇴를 앞두고 누구보다 설렜고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3개월. 그의 자신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목적이 없었고 점심이 지나면 시간은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분명 중요한 사람이었지만 집에서는 누구도 그에게 결정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가족과의 대화도 줄었고 친구들의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역할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체성 상실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자신의 존재감을 약 40% 이상 일에서 얻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었던 사람일수록 그 충격은 더 큽니다. 어 씨도 그랬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팀을 이끌던 리더였지만 은퇴 후에는 어떤 역할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정체성 상실이 곧 심리적 불안으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유 없이 예민해졌고 자존감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일상은 무기력함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여기에 재정적 압박이 겹쳤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지자 소비는 줄었지만 불안은 커졌습니다. 은퇴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출하던 비용도 이제는 하나하나 계산해야 했습니다. 돈이 준 것보다 심리적으로 쓸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사회적 관계도 흔들렸습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줄어드는 관계는 업무 기반 관계입니다. 그는 퇴사한 뒤 회사 사람들과의 연결이 빠르게 끊겼습니다. 남은 건 가족뿐이었지만 가족도 그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어 씨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유를 원했지 공백을 원한 게 아니었다. 이 말이 많은 은퇴자들이 공감하는 현실입니다. 자유는 시간만 많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정체성을 유지할지에 대한 방향이 있을 때만 자유가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은퇴 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할의 재설계. 다시 말해 직장의 역할을 내려놓는 순간 곧바로 새로운 인생의 역할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역할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봉사활동도 괜찮고 배움도 괜찮고 지역 모임에 나가는 것도 충분한 시작입니다. 핵심은 일이 사라진 자리를 새로운 의미로 채우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정체성을 과거에 묶어두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다. 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지금 이런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라는 문장이 필요합니다. 어 씨도 결국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는 지역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1시간 정도였지만 점점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감각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나를 찾는 데 필요한 건 큰 성공이 아니라 작은 역할이었다. 라고. 오늘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께 한 가지 메시지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역할의 교체입니다. 직장이라는 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새로운 무대를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유는 시간이 많은 상태가 아니라 의미가 있는 상태에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여러분의 은퇴가 공백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는 오랫동안 직장을 자유에서 가장 먼 장소라고 여겼다. 매일 반복되는 보고서와 회의, 상사의 요구와 조직의 논리에 맞춰 살아가는 삶이 지겹다고 말하곤 했다. 그래서 은퇴를 앞두고 그는 누구보다 행복했다. 시간은 모두 내 것이 되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며 오래 미뤄둔 취미를 펼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그러나 사람은 자유가 생기는 순간 비로소 자신을 더 뚜렷하게 볼 수 있게 된다. 그 자유가 공허와 맞닿아 있을 때 그동안 직장이라는 구조가 얼마나 그의 삶을 지탱해 왔는지도 깨닫게 된다.
은퇴 후 그의 삶에 찾아온 첫 번째 변화는 목표의 상실이었다. 회사에서의 하루는 늘 문제 해결과 일정 관리로 가득했다. 누군가에게 보고해야 했고 누군가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조직의 일정은 그의 개인 일정보다 우선이었다. 그 속에서 그는 바빴고 그 바쁨이 그의 존재감을 대신했다. 그런데 은퇴 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어떤 일정도 그를 기다리지 않았다. 누구도 그에게 결정을 요구하지 않았고 그가 하지 않아도 세상은 흐트러짐 없이 돌아갔다.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써야 했다. 그는 처음에는 여유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고 시간이 더 흘러도 그의 하루는 공백으로 가득했다.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는 그 자유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의 삶에서 가장 무거웠던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었다. 방향이 사라지면 시간은 축복이 아니라 짐이 된다. 그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아내와 나누던 대화도 줄었고 주말마다 만나던 동료들의 연락도 점점 뜸해졌다. 직장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던 인물에서 집안에서는 조용히 방에 머무르는 사람이 되었고 그 변화는 그의 자존감을 빠르게 무너뜨렸다. 그는 어느 날 저녁 식탁 앞에서 중얼거리듯 말했다. 나는 예전엔 그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그 말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말이었다. 그는 실직자가 아니라 은퇴자였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그는 직장을 잃은 사람과 다르지 않았다. 인간은 역할 속에서 정체성을 느끼고 정체성 속에서 존재감을 확인한다. 직장의 역할을 내려놓는 순간 그는 스스로를 설명할 말들을 잃어버렸다. 정체성 상실은 단순한 기분의 저하가 아니라 심리적 균형 전체를 흔드는 충격이었다. 그 충격은 곧 재정적 불안으로 이어졌다. 그는 은퇴 직전까지 안정적인 월급을 받았고 여유 있는 금융 계획을 세웠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월급이라는 안정적인 흐름이 끊기자 그는 돈을 쓰는 일 자체가 지출이 아니라 감소로 느껴졌다. 소비는 줄었지만 그만큼 불안도 커졌다. 그는 은퇴 후 처음 마트에서 장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같은 품목이라도 조금 더 저렴한 걸 고르며 불필요한 지출은 없는지 점검했다. 예전에는 신경 쓰지 않던 사소한 금액이 이제는 작은 죄책감처럼 다가왔다. 그는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것은 아니었지만 심리적으로는 돈을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 불안은 더 깊은 무력감으로 이어졌다. 돈을 벌지 않는 자신에 대한 자책, 세상에서 역할을 잃어버린 자신에 대한 실망이 혼재되면서 그는 점점 외부 활동을 줄였다. 외출할 필요가 없었고 약속도 줄었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줄어들었다. 사회적 관계는 이렇게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회사를 떠난 뒤 처음 몇 주는 전 동료들과 연락을 유지했다. 그러나 업무로 연결되어 있던 관계는 목적이 사라지면 빠르게 느슨해진다. 서로의 하루는 공유할 필요가 없었고 각자의 삶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 그는 자신의 연락 목록이 이렇게나 짧았는지 놀라기까지 했다. 사람과의 관계는 노력하지 않으면 유지되지 않는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더 그렇다. 그는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뒤로 물러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한동안 우울감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나는 자유를 원했지 이렇게 비어있는 삶을 원한 게 아니야. 이 말은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백이기도 하다. 자유는 시간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다. 자유는 선택 가능한 삶의 방향이 있어야 비로소 자유가 된다. 직장이 사라진 자리에는 반드시 다른 역할이 필요하다. 심리학자들은 은퇴 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재정 계획도 취미생활도 아니라고 말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할의 재설계다. 인간은 역할이 사라지는 순간 정체성의 일부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그의 회복도 작은 역할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지역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1시간만 참여하려 했던 활동이 어느 순간 그의 일상을 채우는 의미가 되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가 그의 시간을 기다린다는 사실이 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제공했다. 그는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자주 미소를 지었다. 회사에서 받던 보상과는 다른 형태의 만족감이 그에게 쌓여갔다. 그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다시 나를 찾고 있었어. 그런데 내가 찾는 건 옛날의 내가 아니라 지금의 나였어. 이는 여러 은퇴자들이 겪는 중요한 전환의 순간이기도 하다. 과거의 역할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할을 통해 지금의 자신을 재구성하는 것. 직장의 역할은 끝났지만 삶의 역할은 끝나지 않았다는 깨달음.
이 지점이야말로 은퇴 후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첫 번째 단계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재구성이다. 일이라는 무대에서 내려오면 비로소 자신만의 무대를 만들 시간이 생긴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공백으로 느낀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백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다. 그 공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은퇴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역할과 정체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다. 직장은 우리에게 역할을 제공했지만 그 역할이 전부는 아니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진 사람인지 다시 정의하는 일이다. 이 칼럼을 읽는 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다. 자유는 목적 없이 주어지면 공허가 되고 방향을 찾으면 기회가 된다. 은퇴 후 진짜 위기는 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설명할 말들을 잃어버리는 순간 찾아온다. 그래서 우리는 은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계획 없이 맞이해서는 안 된다. 과거의 역할을 내려놓는 순간 반드시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야 한다. 삶은 언제나 의미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그 의미는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의 은퇴가 공백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